향매김. 김지희. 흰 면포 위에 금화규가 가득 피어난다. 둥근 막대로 꽃잎을 말아 꽃 모양을 잡고 한 송이씩 엷은 펜에 올려놓는다. 꽃송이에 멍자국이 남지 않게 나무 집게로 조심스럽게 옮긴다. 혹여 얄짤한 꽃잎이 아스러질까 온 신경이 손끝으로 집중된다. 연노란 꽃송이가 습자지처럼 바삭해지면 향매김을 한다. 향매김은 꽃차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이다. 한 송이 꽃이 차가 되기까지는 구증구포 여러 번의 손이 간다. 제때에 제달을 해야 하고 그런 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가슬가슬 수분이 마르면 덕금팬에 하루 꼬박 잠재운 후 저온의 덕금솥에 뚜껑을 덮어 향을 가두고 매김을 한다. 아무리 정성 들여 꽃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향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없다. 지천명을 넘어 인생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을 알았다. 열이 나는가 하면 곧바로 한기가 들고 두통과 불면이 수시로 교차했다. 마음이 흔들 삐죽하여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한치의 어긋남과 눈꽃만한 손해에도 속을 태웠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사소한 일에 성질을 부렸다. 그럴 때 꽃차를 만났다. 제다하는 꽃은 제철에 취치한다. 백목녀는 들머리 봄에 신의를 뚫고 나온 엄지만한 몽우리를 그늘에서 이울게 한다. 시든 목련을 한 겹씩 열어 꽃을 피우고 여러 날 펜에서 열건한다. 물기가 거치면 홍배 과정을 거쳐 향을 매긴다. 찔레꽃은 채취하기 여간 힘들지 않다. 5월 아침 햇살이 닿기만 해도 꽃잎을 열고 향을 뱉어내기 때문에 새벽부터 서둘러야 한다. 찔레는 향기가 으뜸이라 꽃차에 맛과 향을 더해준다. 동백은 홑동백과 겹동백, 애기동백 등 꽃모양이며 색깔이 다양하다. 늦겨울에 몽우리를 채취하여 이울게 하고 꽃잎을 한 겹씩 펴 물기가 마를 때까지 덮고 식혀 향을 매긴다. 한여름에 오는 부용화는 핀 꽃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몽우리째 제달을 한다. 꽃잎은 여리지만 향기가 기품 있고 수색은 정갈하다. 조선 중기 여류 시인 허난설원은 난초 같은 삶을 살았다. 난초 꽃차는 몽우리째 사나흘 소금물에 절였다가 끓인 물을 부어 향을 즐기는 약차이다. 찻잔에 핀 난초꽃의 생김이나 향은 고와하다. 허난설원은 여성에게 혹독했던 시기에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27 청초한 향기 옥 담은 채 지난했던 삶을 마감했다. 시대적 한계와 여성의 굴레를 벗어버린 그녀의 치열한 시향은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흔히 꽃은 여성에 비유한다. 덕금과 식힘을 거쳐 바스락해진 꽃은 갱년기가 된 여인이다. 이때야말로 향을 매길 수 있는 최적기이다. 꽃잎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색은 물론이고 그윽한 향의 꽃차가 되지 못한다. 중년은 자신만의 향을 만들어 단장하는 과정일 것이다.
두어 달 전 카페를 열었다. 직장을 그만둔 데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우울감이 넘실거리며 밀려왔다. 결혼 후 줄곧 살던 아파트에서 작은아마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곁달린 주택에 조금 손을 보고 일거리 삼아 가게를 내었다. 다행히 심심찮게 손님이 찾아든다. 사람들에게 직접 만든 꽃차를 내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 갱년기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 일전에 친구의 지인이라며 옷차림이 허름한 중년의 여자가 찾아왔다.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매일이다시피 들러 빙수며 커피를 주문했다. 딸과 함께 오는 날도 있었다. 저러다 보험 권유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내심 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카페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움이 될까 하고 자주 왔었다는 친구의 말에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가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손님 중에는 꽃차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꽃에 따라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맛과 향은 어떤지 묻고 답하다 보니 그새 단골도 몇몇 생겼다. 말에도 향기가 있어 어떤 이에게는 겸양지덕의 묵향이 묻어난다. 그런가 하면 말허리를 가로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우르릉 우르릉 쏟아내는 사람도 있다. 경박한 말투에는 향기는 고사하고 종일 마음이 언짢아지고 만다. 천일홍을 제다할 때 이르다. 꽃송이를 끓는 물에 찌고 식히기를 서너 번, 또 덮고 식히기를 여러 차례 거쳤다. 향을 더하기 위해 계피 달인 물을 분무하고 잠재우기를 하던 중에 잊고 있었던 모임이 생각났다.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향매김을 하려고 팬의 뚜껑을 덮었다. 잠시 만에 남아있던 물기를 마저 뱉어낸 천일홍은 제 습기 때문에 누렇게 변했고 향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생화 상태나 제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결과였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를 멀리 했던 적이 있다. 여러 번에 걸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좀 채 잘 지내지 못했다.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했다. 낌새를 눈치로 알았던지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 장례식이 있던 날 어찌 알고 찾아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진심 어린 그녀의 표정에서 환한 찔레꽃차 같은 향기가 났다. 발칸 산맥의 장미는 그 향기가 세계 최고다. 향이 정점에 달한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채취하여 향수를 만든다. 낮에 자결하는 태양의 빛을 가두었다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향기로 토해내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저마다 향기가 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다. 흔히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품이야말로 삶의 노정을 고스란히 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열탕한 유리병에 황금 해바라기 같은 금화규를 담아 밀봉한 후 진열 선반에 올려놓는다. 붉은 동백, 자주 천일홍, 연보라 구절초, 홍하와 함께 잘 어우러진다. 아침 나절이었는데 금세 창밖이 어둑어둑하다.
꽃차를 우리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다관에 노란 꽃 한 송이 곱게 피어난다. 잠자던 향이 깨어난다. 오후의 햇살 같은 수색이 내 맘속으로 따뜻하게 스며든다.